자동차 관련된 업종이 위치해 있고요. 스카이오토라고 해서 위치해 있고, 그 위로는 상부층은 전부 다 통사옥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가 건물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서울 인근에 사업을 하고 있다, 사옥을 하고 있다, 회사를 하고 있다, 상가를 찾고 있다 라고 하신 분들은 오늘 베스트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대장 김석준입니다. 자, 오늘도 발로 뛰는 생생한 경매 현장 영상을 전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위치한 곳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도로변에 위치해 있어서요, 약간의 차량의 소음이 있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요, 주택은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 보유하면 재산세, 종부세, 팔 때 양도세 중과 등의 규제가 있기 때문에 주택들은 사실상 투자하기가 살짝 꺼려집니다. 그래서 오늘 주택 규제가 단 1도 적용되지 않는 올근생 상가형 건물을 통째로 경매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경매 물건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가 대박입니다. 현재 제가 위치한 곳은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위치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바와 같이 8차선 대도로변을 바로 끼고 있는 올근생 통사옥형 건물이 현재 경매로 나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 드리니까 영상 끌려고 하시죠. 이렇게 8차선 대도로에 바로 끼고 있는 통사옥형 올근생 경매 물건이라고? 야, 무진장 비싸겠다, 나와는 뭔 이야기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영상을 안 보려고 하실 수 있지만, 자, 제 말 끝까지 들으세요. 절대 비싸면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변 건물 가격에 대비해서 50% 반값에 나와 있고요. 아니, 그냥 1층 상가 하나 정도 살 수 있는 금액대에 이 5층 통근생 올근생 건물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서울의 건물주가 될 수 있는 날이 왔습니다. 매력적인 물건이고요, 아주 시크릿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나는 월세 흐름을 만들고 싶다, 이런 시국에 주택규제 1도 적용받지 않는 통근생 건물을 서울에서 아주 반값 이하에 사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 오늘 영상 집중하셔야 합니다. 시골에서 파는 금액보다도 싼 금액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같이 가슴 떨리게 현장의 영상을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장 옵션을 보면서요, 추가적인 사항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시죠. 현 경매 물건의 소재지는 서울 동작구 상도동이며 물건 종별은 근린시설입니다. 토지 약 30평, 건물 104평을 일괄 매각하며 감정가 22억의 시작, 지속적인 유찰을 통해 경매 최저가 14억대로 하락한 상태입니다. 오늘 경매 물건은 역세권의 입지와 도로변을 확보하고 있어 토지의 감정가만 무려 21억대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 경매 최저가는 땅값조차 못 미치는 금액대이기에 낙찰 즉시 무조건 이기는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건물의 현황은요, 지층 포함 총 5개 층으로 구성된 건물이며 층별 약 17평대로 전부 근생시설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로 인해 오늘 경매 물건의 담보대출도 80% 이상 실행 가능하며 강력한 주택 규제 또한 피해갈 수 있습니다. 자, 권리사항으로는요, 2022년도 07월에 설정한 근저당이 말소기준 권리로 낙찰 후 모든 권리는 소멸합니다. 그 총 3명의 임차인이 권리 신고를 하였고, 이 중 점포 2층 및 4층에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사업자 등록일이 빨라 대항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2명의 임차인 전부 현재 퇴거한 상태이며 별도 인수되는 보증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은요, 좀 이따 부가 설명을 제가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튼 인수되는 권리가 없는 경매 물건으로서 시세 대비 저렴하게 입찰가를 구성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입지 현황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현 경매 물건지 도보 10분 거리 이내에는 서울 지하철 7호선인 숭실대 입구역이 위치해 있어 역세권의 프리미엄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8차선 대도로변에 위치한 건물로서 가시성이 높아 지속적인 가치 상승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숭실대 대학가 인근이라 복합적인 상업시설도 잘 갖추고 있는 지역이죠. 현 경매 물건지 인근으로 서울 지하철 7호선인 숭실대 입구역이 도보 10분 이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8차선 대도로변을 끼고 있어서 솔직히 이런 경매 물건은 사실상 일반 매매에도 찾기 어려운 물건입니다. 아주 보석을 찾았죠 오늘. 그리고 아까 대항력 여부 있잖아요. 제가 누굽니까? 대장이죠.
채권자와 전부 통화를 해서요, 전부 다 해결했습니다. 전부 다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은행의 선순위 근저당을 사온 유동화 전문회사가 있어요. 그 유동화 전문회사와 제가 직접 통화해 보니까 해당 대항력의 임차인들은 퇴거한 상태이고 사무실이 없다고 합니다. 이 건물은요, 이 소유자가 직접 통사옥으로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항력은 단 1도 없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알아내서 리스크를 해지하면서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대항력에 대한 특수 물건을 해결하고 수익을 연결시키는 거 오직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저만 할 수 있겠죠. 항상 오세요. 제가 전부 다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킬과 노하우 전부 다 공유해드리도록 할게요. 여튼 대항력에 대한 존재는 없고 그냥 시세 대비 싸게만 사시면 되는 물건입니다. 유동화 물건이다 보니까 NPL 채권을 사와서 경매를 진행한 물건이다 보니까 제가 뭐 사후 정산 방식이나 채무 인수 계약 방식, 채권 계약이라고 합니다. NPL 물건으로 계약이 가능한 물건이냐 물어보니까 채권 금액이 그리 높지 않아서요. 오늘 물건은 그냥 자율 입찰 경쟁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계약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좀 말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나중에 NPL은 보강해서 설명 들어볼게요. 여튼 계약이 안 되고 그냥 당장 경매로만 속행하는 물건이니까 그냥 편하게 시세 대비 저렴하게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물건 바로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건물이 우리원의 경매물건의 목적물입니다. 지금 좀 멀리서 보이시죠? 도로변에 바로 붙어있는 건물이라 제가 건너가서 찍으면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반대편으로 왔거든요. 제가 한번 자세히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동차 관련된 업종이 위치해 있고요. 스카이워터라고 해서 위치해 있고, 그 위로는 상부층은 전부 다 통사옥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가 건물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버스나 대형 차들이 움직이면 건물이 약간 가려질 수 있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건물 외관은 아주 깔끔하고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의 건물의 사용 승인일은 1997년도로 약 28년 된 상가 건물입니다. 근데 막상 현장에서 보니까요, 약 30년 가까이 된 건물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준신축급 컨디션을 갖추고 있네요. 자,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일전 해당 건물은요, 1층만 상가였고 2층부터 탑층까지는 전부 주택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2년도 해당 건물을 리모델링하였고 추가적으로 용도 변경을 통해 상부층의 주택을 전부 근생시설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현재 해당 경매 물건은 주택 규제가 전혀 없는 통사옥형 건물로 탈바꿈되었죠. 서울에서 역세권, 심지어 이런 도로변에 있는 사옥형 통건물은 이 금액대에 산다는 것은 오직 경매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충분히 호감적으로 보여집니다. 자, 형 경매 물건지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건물이죠? 우리 건물이고요. 외관 상당히 깔끔합니다. 앞에 바로 8차선 대도로 바로 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건물은 뒤편에 이면골목도 같이 끼고 있습니다. 5m 이면도를 같이 끼고 있어서요, 차량 접근성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주차 부지는 따로 없고요. 앞에 이렇게 전면에 상가 앞에 한 2대, 그리고 뒤에 후면에 붙여서 한두 대 더 될 수 있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자, 상부층에 통사하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올라가서 물건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올라가 보시죠. 자, 지금 건물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건물 내부에 들어와 보니까 비교적 좀 깨끗해 보여요. 확실히 리모델링 한 흔적이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우리 건물은 30년 된 노후된 건물을 사는 게 아니라 준신축급 통사옥형 건물을 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지방에서 살 수 있는 금액대에서 서울 역세권 도로변에 있는 통사옥형 리모델링된 건물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주 매력적인 상황이죠. 자, 바닥 상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리모델링 했어요. 위에 페인트 방수 작업부터 해서 전체 다 리모델링이 되었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뒤에 우편함 상태 보여드릴게요. 1층부터 우편함 상태, 상부층까지 우편함도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약간의 지저분한 점이 있어요. 이게 소유자분이 통사옥으로 운영했던 건물입니다. 그래서 아마 소유권을 이제 경매가 넘어가다 보면 보통 채무자분들은 건물에 손을 띄기 때문에 살짝은 지저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건물은 지하도 있어요. 17평인데 한번 내려가 볼까요? 이쪽에 보면 화장실이 이렇게 남자 화장실이 배치가 되어 있네요. 배치가 되어 있고 지하로 한번 내려가 보시죠. 지하가 17평이거든요. 17평이고 공부상 용도는 사무소입니다. 상가고요. 마감 처리가 덜 된 상태로 경매 정보지 이미지에 나와 있었습니다. 잠겨져 있네요. 그죠? 자,
제가 지금 약간 어두운데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아예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시죠? 경매정보지에 나와 있는 이미지를 한번 보면요, 지하는 마감 처리가 조금 덜 된 상태로 경매로 나와 있긴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내부 구조는 정확하게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감 처리만 좀 진행해서 상가 임대인들을 구성할 수 있는 충분한 면적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창고, 공방 다양한 형태로 임대 구성이 가능한 면적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지하도 포함하고 있어요. 있다는 게 어딥니까? 최고죠. 여기 보시면 주차금지 표지판도 나와 있고요. 아직 여기도 좀 마감이 좀 덜 됐네요. 마감이 좀 덜 된 상태라 운영하는 데는 수리 보수 비용은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바닥이 습하거나 물이 고여 있거나 큰 하자는 없어 보입니다. 자, 상부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시죠. 자, 그리고 아까 전에 1층 상가 하나 있었죠. 자동차 보호필름 업체 하나 있었죠. 거기는 지금 오픈되어 있는 것 같다고 보여지더라고요. 사업하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좀 이따가 다 위층 보고 한번 거기도 방문해 볼게요. 17평이거든요. 거기는 사업을 하고 있다. 자, 올라가서 2층 한번 가보죠. 2층 올라가다 보면 바로 보이는 게 여자 화장실이 보이죠? 아까 1층 지하에 남자 화장실이 있었고요.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열리나? 잠겨 있네요. 제가 안에 보여드릴게요. 안에 깔끔해요. 잘 해놨습니다. 통유리로 개방도 해놨어요. 전면에 이렇게 현관 입구도 통유리로 개방해서 상가나 사무실, 사옥 전부 사용 가능하게 예쁘게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천장에도 마감 처리가 좀 덜 된 상태가 보이고요. 추후에 마감만 잘 처리해서 아마 오늘 우리 경매 물건은 실제로 사용하실 분들이 낙찰받으면 딱인 것 같아요. 내가 서울 인근에 사업을 하고 있다, 사옥을 하고 있다, 회사를 하고 있다, 상가를 찾고 있다 라고 하신 분들은 오늘 베스트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자, 2층은 17평. 예전에는 사업을 했다고 보여져요. 근데 지금은 아마 퇴거한 상태로 보여지긴 합니다. 경매정보지에서는 예쁘게 잘 구성되어 있었는데 현재 와서 보니까 퇴거한 상태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 샤시들 상태 보세요. 깔끔합니다. 교체된 이력이 보이죠. KCC 아주 신축급 샤시가 교체되어 있고요. 층별 번호판도 블랙으로, 난간도 블랙으로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천장, 크랙, 누수, 결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사무실로 쓰기에는 너무 최적화되어 있네요. 아주 예쁘고. 자, 한층 더 올라가 보시죠. 작은 창고 시설 같은 게 하나 보이네요. 안 열리는데 작은 창고 시설 하나 보이고. 자, 3층 또 17평입니다. 17평이고 여기는 다수의 컴퓨터가 있어요. 회사 직원들이 업무를 보았던 흔적들이 컴퓨터가 다 세팅이 되어 있고요. 자석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업무를 봤던 이력이 전체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렇게 또 중앙에 벽이 있어서 안에 들어가면 추가 자리가 또 확보되어 있습니다. 제가 운영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요 정도, 그러니까 경매정보지상에 보면은 요거보다 더 구축되어 있는 현장 사진을 볼 수 있었어요. 소유자가 사무실로 사옥으로 운영했던 곳이고요. 이렇게 배치도를 보면 저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업종들이 있었는지. 첫 번째 TM센터, 두 번째 보험회사, 세 번째 광고회사, 이런 거를 좀 운영했을 이력이 높습니다. 왜냐면 자리별로 전화기를 다 떠났어요. 다 따놨고 컴퓨터가 배치되어 있고 전화기 돌리면서 세일즈하면서 사업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카테고리에 있는 계신 분들은 오늘 사업 추천드립니다. 자, 4층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시죠. 4층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에 뭔가 인테리어를 했었던 흔적이 있고요. 지금은 다 퇴거하신 것 같아요. 소유자분이 나가시고 사업체를 옮긴 걸로 보여집니다. 바닥 상태 다 공사한 거거든요, 이거. 그리고 전신을 다 이렇게 전면 개방해놔서 채광이랑 통풍 그리고 일조권 전부 다 만족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냥 이색이 있는 특색이 있는 베이커리 집이나 커피숍으로 운영해도 전체 호실을 운영해도 좋을 걸로 보여지긴 하네요. 바닥이랑 천장 공사 중간중간에 LED 다 박아놨습니다. 아주 예쁘게 잘 공사되어 있는 건물을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 4층 같은 경우는 미팅룸, 회의룸 이런 식으로 운영했던 내부 구조를 볼 수 있었고요. 여기는 책상이랑 그런 거 없었죠. 그래서 회사를 운영하는 공간보다는
외부 손님들이 왔을 때, 클라이언트들이 왔을 때 혹은 회의를 하거나 이런 룸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경매정보지상에 봤을 때는 그때는 사업을 하고 계셔갖고 이미지는 아주 깔끔했습니다. 지금은 전부 퇴거한 상태고요. 자, 5층도 있어요. 14평이고요. 여기는 별도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문이 설치되어 있긴 합니다. 여기는 이제 여기 CEO라고 돼 있는데 대표님 실을 따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5층은 위에는 대표실이 운영이 되고 있고 하부층엔 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전형적인 사업형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층별로 올라가면서 문 다 열고 2층 올라가면서 잘하고 있어? 일어나. 막 사람들이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이러면 일어나지 마 이래. 괜찮아 이래. 3층 올라가서 잘하고 있나? 잘하고 있어. 파이팅해. 최고야. 4층 잘하고 있어. 굿. 5층 딱 대표실 올라가는. 죄송합니다. 영화를 너무 많이 봤죠? 요즘에 그렇게 대표님이 행동하면요 직원들 싫어합니다. 요즘에는 직원들을 받들고 있죠. 자, 그리고 좀 특이한 게 밑에 뭐가 있어요. 베스킨에 대한 아이스크림 그리고 스타벅스 커피들이 따지도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도 상주 하나 봤는데 날짜를 보시면요 25년 1월 달에 시킨 것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25년 1월 달에 시켜놓고 이것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거했다 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커피랑 아이스크림 다 녹았을 거다. 그러니까 낙찰 받으시면 이것도 가져가시는 거예요. 다시 보여드릴까요? 아이스크림 받아가는 겁니다. 낙찰 받으시면 요거 서비스.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요. 커피 또 있어. 스타벅스 커피. 낙찰 받으면 이것도 받는 거예요. 드시면 죽겠죠. 이것도 죽을 수 있습니다. 여튼 이것도 폐기 처분하셔야 한다. 최근까지 사업체가 영리화했던 흔적들이 전부 다 보이고 아주 깔끔합니다. 나 너무 매력 있는데? 대항력도 없어요. 보여드렸잖아요. 사무실에 누가 있어요? 없어. 소유자분이 직접 통사옥으로 운영했던 건물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다 리모델링된 완벽한 올근생 통사업 건물을 이 금액대에 경매로 산다면 무조건 이길 수 있습니다. 가장 베스트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나는 서울에서 월세를 내고 있다. 예를 들어 500에서 한 600, 한 700, 한 요 정도 500에서 한 700 사이에 월세 내고 있다.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혹은 그 이하도 상관없어요. 한 2, 300, 3, 400 내고 있다. 이거 사세요. 월세로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차사 통사업 건물을 운영하면서 임대 수입을 짱짱하게 창출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제 생각엔 수익형 건물로도 괜찮으니까 낙찰받고 통사업형 건물로 혹은 층별 사무실로 임대해 주셔도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취득세 중과도 없기 때문에 이런 물건은 대출 90%도 나옵니다.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경매 물건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5층은 14평 정도 됩니다. 소규모 탁자 회의할 수 있게 그리고 대표실이 간략하게 잘 구성되어 있겠죠. 자, 여기까지 보고 1층에 내려가서 아까 전에 필름 자동차 관련된 업종 상가 M차인이 있었죠. 오픈되어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려고 했는데 전 안에 불이 켜져 있어서 계신 줄 알았는데 안 계세요. 문도 잠겨 있고. 내부 시설은 인테리어를 잘 해놓으셨어요.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연장 계획은 충분히 갖고 계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해당 임차인들은 월세를 마쳤거든요. 월세가 230만 원이에요. 230만 원에 구성되어 있어서 상가 1층에 월세도 받으면서 또 상부층에 통사업용으로 운용할 수 있는 건물의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부 인테리어 잘 돼 있고 사업 잘 되시는 걸로 보아 아마 연장 계획은 갖고 계신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 총평 요약드려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여기까지 좀처럼 보기 힘든 서울의 도로변, 그 역세권의 도로변에 위치한 통사옥형
올근생 건물을 제가 현장까지 방문해서 꼼꼼하게 전달드려봤습니다. 자, 인프라는 말 다 했죠. 숭실대 입구역 도보 10분 거리라 역세권의 프리미엄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8차선 대도로변을 끼고 있어서 가시성 또한 높은 편에 속하는 건물이죠. 자, 건물의 컨디션은 제가 보여드렸죠. 약 30년 가까이 된 건물이라 노후도를 예상했지만 막상 현장에서 보니까 건물 외관의 모습은 깔끔했습니다. 샤시 상태도 전부 다 교체된 상태라서 그리고 통유리로 개방되어 있죠. 전면부에 봤을 때 통사옥으로 운영하기에는 적합해 보입니다. 자, 건물에 들어가다 보면 건물의 그 우편함도 있잖아요. 다 교체됐어요. 바닥 상태, 천장 상태, 외관 상태 전부 다 양호해 보였습니다. 자, 지층으로 내려가면 지층의 호실 면적은 17평이었고요. 근생입니다. 용도가요. 공실로 돼 있고요. 마감 처리가 좀 덜 돼 있어요. 그래서 추후에 이 마감 처리까지 진행해야 되니까 일부 수리 및 보수 비용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지하에 리모델링해서 4옥형 건물로 쓰거나 아니면 작은 공방 혹은 사무실, 창고 시설로 사용하시면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1층은 17평 자동차 필름 관련된 부착된 관련된 업종이 지금 임대하고 계셨죠. 근데 안에 저는 불이 켜져 있어서 있는 줄 알았는데 현재는 없었습니다. 보증금 4천에 월세 230만원 상당, 평당 약 15만원 상당이기 때문에 적절한 형태로 임대 구성이 잘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가 좀 돼 있는 걸로 보아 임대는 연장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자, 2층부터는 이제 소유자분이 통사옥형으로 썼어요. 2층 17평 근생이고요. 감정평가 당시 사진을 보면요, 바닥, 천장 등의 공사가 완료되면서 깔끔한 사무실로 임대 가능해 보였습니다. 제 3층 17평이고요. 소유자가 사무실로 4옥형을 운영했습니다. 2층과 동일한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요. 다수의 컴퓨터가 구성되어 있어서 여러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사옥으로 썼던 흔적이 보여집니다. 자, 4층 17평이고요. 근생입니다. 사무공간이 아닌 미팅룸, 대기실, 휴게 공간 등으로 보여졌었고요. 내부도 깔끔해 보였습니다. 자, 5층은 제가 올라가고 싶었지만 못 올라갔어요. 보안문이 잠겨져 있죠. 별도 외부 통제를 진행하는 형태가 되어 있고요. 그 위에 CEO라고 써 있어서 대표님이 직접 사무실로 쓴 흔적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5층에는 대표실, 하부층에는 미팅룸과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세팅되어 있는 통사옥형 건물이었습니다. 여튼 통사옥형으로 잘 구성된 건물이라 실사용용도 추천드리고요. 임대 구성 추천드립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세겠죠. 현 경매물건지 인근으로 저희와 동일 스펙을 가진 통사옥형 건물의 시세는요, 많이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약 35억대에 나와 있는 곳도 있어요. 자, 안녕하세요. 이 건물 좀 보러 왔는데요. 이 소유자분이랑 연락되세요? 연장 의사 있으신지 여쭤보려고. 잠시만. 좀 생각해봐야 돼가지고. 연장할지 안 할지는? 네. 위에는 다 나가셨더라고요, 싹 다. 사옥이 없어서. 그죠, 사옥이었죠. 차관세 들어있고 다 나머지는 건물주가 쓰는 거예요. 건물주분이. 네, 감사합니다. 자, 영상을 찍다가 1층에 이 필름지 하시는 사장님을 만났어요. 바로 들어오시더라고요. 들어오자마자 바쁘게 뭘 처리하시길래 그냥 따라가면서 물어보기만 했어요. 혹시 위에 있냐? 없대. 이거 원래 소유자분이 통사옥 했대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통사옥 운영했다. 아무도 없다. 나만 있다. 그리고 연장에 대한 의사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거는 고민을 좀 해보겠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건물주분이 다시 오면 임대료 얘기랑 이런 것들을 다시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튼 뭐 제 생각엔 연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급하게 하셔갖고 더 이상 추가 질문을 드리기 어려웠습니다. 여튼 임대차가 구성되어 있는 1층에 상가가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는 통사옥형 올근생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시세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아까 전에 35억대에 나와 있다고 했죠. 평당가로 환산하면 7천 정도예요. 건물에 있는 건 이 도로변에 붙은 건 거의 안 나오죠. 그러면 우리 토지 면적이 약 30평대니까 73, 21억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현강매 최저가는 약 14억대로서 충분한 안전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토지가 30평밖에 안 되는데 건물을 100평대까지 지어 올렸어요. 건축법이 완화되었을 때 토지의 가치를 끝까지 끌어다가 써서 올린 건물이라 이런 건물은 찾기도 어렵습니다. 제 생각에도 20억의 가치는 있어 보입니다. 안전 마진을 약 5억대를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투자해 보시는 거 검토해 보셔도 좋습니다. 자,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항상 저를 기다리는 이유가 있죠. 단점을 이야기 안 드리면 대장이 아닙니다. 어떤 경매 물건이든 단점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가 토지가 협소하다는 겁니다. 30평대예요.
이러면 부수고 다시 개발하기는 어렵습니다. 단독적인 개발 가치는 없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현 상태에서 리모델링 하면서 운영해야 된다는 점이 일부 단점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주차 공간의 부족입니다. 30평 땅밖에 안 돼서 끝까지 끌어올린 거기 때문에 주차에 대한 시설이 약간 미흡합니다. 전면부에 한 2대 정도 될 수는 있고요. 그리고 뒤로 돌아가면 또 후면 쪽 입구에 약 한두 대 정도 될 수 있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주차 시설은 미흡하죠. 근데 주변에 역세권도 인근에 있고요. 도로변 인근이라 그리고 공용주차장에도 활용할 수 있어서 충분히 단점은 보완될 수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유동성이 적은 단절된 상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아침 시간인데 사람이 없어요. 저만 있어요. 유동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목적성을 둔 1층 상가 임차인이 있는 거죠. 원래 이렇게 도로변에 있는 데는 유동성 타겟으로 할 수 있는 사업체가 있어야 되는데 유동인구가 적은 상권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1층에 타겟된 상권을 맞추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그리고 8차선 대도로변이라는 가시성은 높은데요. 이게 뭐 무단횡단 할 수 있는 거리는 아니잖아요. 그죠? 신호등까지 쭉 걸어가서 건너와야 되는 상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내가 가려는 지역에 장애물이 있으면 가지 않으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절된 상권을 만들어 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가 건물은요, 유동성 타겟으로 된 임차인은 못 맞춥니다. 맞출 수 있는 건 목적성 타겟, 이것처럼 자동차 수리, 설비 목적으로 된 업종들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통사업, 사무실 이런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총 요약해 보면은 30평이라는 협소 토지 안에 지어진 건물이라 단독적인 개발 가치는 없습니다. 그리고 협소 땅을 가지고 100평이라는 건물을 지어 올렸기 때문에 주차 시설이 미흡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세 번째, 8차선 대도로변이라 가시성은 높지만 사람이 왕래할 수 있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단절된 상권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너를 잡고 있어요. 극경사지의 코너를 잡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단절된 상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타겟은 안 되고요. 목적성 타겟으로 된 임대차 구성만 가능한 경매 물건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조건을 갖추고도 현 경매 최저가는 저렴한 건 사실입니다. 서울의 도로변 앞에 역세권에 100평 건물, 아까 봤죠? 리모델링 됐어요. 이 사실은 명확한 겁니다. 매력적인 건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나는 회사를 찾고 있다, 내 통사옥을 찾고 있다 라시는 분들 적합하고요. 아니면 사서 중장기 보유하면서 사무실이나 목적성 타겟된 임대차를 구성해서 쭉 운영하고 싶다, 돈을 묻어두고 싶다 라고 하시라면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고가 입찰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알짜적인 매력적인 좋은 경매 물건 나오면 유튜브에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절대 무리하지 말고 보수적인 시선으로 저런 것도 나오는구나, 최저가에 한번 써봐야겠다, 요 정도만 생각하고 보수적인 시선으로 경매 물건의 가치 여부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100% 성공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방법이 뭡니까? 안 되는 이유, 실패하는 이유 99개만 찾으면 돼요. 99개만 찾으면 100% 성공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어떠한 일에 있어서 도전할 때는요, 실패했다? 아니죠. 잘못 표현했습니다. 실패한 게 아니죠. 안 되는 이유 하나를 찾아낸 거예요. 성공에 더욱더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반복적인 행위는 천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내죠. 그 반복적인 행위에 대해서 시작과 끝을 제가 함께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안 되는 이유를 찾아서 성공을 만들어 가보도록 하시죠. 정 힘들면 오세요. 제가 평생반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가치가 뛰어난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